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동호 학생입니다. 저는 CCTV 폭력 행위 탐지를 주제로 두 가지 논문을 준비를 했고, 일단 먼저 폭력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줬을 때 그 탐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력 행위에 대한 샘플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폭력 행위가 관련된 이미지고 동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폭력 행위와 관련 없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이러한 동영상은 일반적으로 되게 클라우드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동영상 안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력에 대한 플로우를 탐지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그거 동영상이 주어졌을 때 그 동영상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 동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 알고리즘은 특별히 클라우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잘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동영상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차가 지나가고 있는 두 장의 이미지를 연속시키면은 동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디오를 각각의 두 개의 프레임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을 때 RGB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단순한 그 세 개의 값의 평균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에 잘 쓰이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RGB에 대한 값을 넣었을 때 그 해당하는 인텐시티가 나오는 그러한 그레이스케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는 이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윈도우 3x3짜리 윈도우를 만들게 되고, 그 윈도우의 형태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얼마나 변했나, Y축으로 얼마나 변했나라는 그레디언트가 나오는데, 이러한 그레디언트가 이제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나 뭐 히스토그램 오브 플로우, 이런 그레디언트 플로우, 이런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다 관련이 있는 개념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딥러닝이 아닌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떠한 커널이 주어지고, 그 커널에 대해서 뭐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주어줘 가지고 뭐 S축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Y축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축을 보게 되면 이제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뭐 S축의 변화, Y축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 사이의 변화를 보는 거는 히스토그램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특징을 뽑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윈도우의 형태가 있는 값이 슬라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레디언트 오리엔테이션과 매그니튜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그 3x3짜리 커널을 가져온 겁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그 부위에 매칭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값에는, 위쪽 상단에는 굉장히 255에 대한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은 값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그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컬럼 해당 빨간 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C-1에 대한 그 컬럼에 대한 인텐시티랑, 그리고 C+1에 대한 인텐시티에 대해서 차이를 구하는 게 이제
x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y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로우 방향으로 r-1 1에 대한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로우, 그 다음에 아래 로우 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게 y의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메리컬 리즈닝을 통해 이유 때문에 이러한 그 굉장히 작은 값을 더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사이의 각도를 구할 수 있고, 그 각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젠트의 역함수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인텐시티가 높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디언트 오리엔테이션과 매그니튜드를 실제 구현상으로 보게 되면은 x 커널은 이 컬럼 차이를 보는 거니까 이쪽 오른쪽에 플러스 1, 왼쪽에 마이너스 1 값을 배정을 해서 이것이 어떤 이미지상에서 그레이스케일에 대해 이미지상에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그쪽 이게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그걸 다 모두 썸을 할 거니까 그 값이 이제 x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대한 이미지를 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로우 방향으로에 대한 차이가 나는 그런 커널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히스토그램 오브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들 사이에 변하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제 t 시점에서에는 1 값을 주고 t 플러스 1에는 마이너스 1 값 줘서 그 프레임들 사이의 차이 값을 그레디언트로 슬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실제 아까 방금 그 그레이 스케일된 자동차 이미지를 이 커널을 사용했을 때 x 커널과 y 커널, t 커널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표시되는 그 그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x 커널에서는 뭔가 y에 대한 인텐시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y에 대한 커널을 사용했을 때는 x에 대한 x축에 대한 수평인 그레디언트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오게 됩니다. t 커널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실질적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온 UV를 어떤 아이젠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젠 벡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젠 밸류가 일정 스레숄드 값 이상일 때만 이 값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반환해서 어떤 그 차이에 대한 명확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에 대한 거와 V에 대한 거를 커널 사이즈를 3x3을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고요. 이거를 뭐 제곱해서 더해서 두 개 각각의 제곱해서 더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매그니튜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크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커널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전체를 좀 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더 잘 찾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제한된 방법론이 이 방금 구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다시 천천히 말하면은 어떤 RGB 컬러에 대한 프레임이 있으면은 그 프레임에 대한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하고, 또 이게 프레임의 연속형이니까 T 시점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구하고, 그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뭐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커널을 슬라이딩을 해서 그 X와 Y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매트릭스가 T 프레임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유사하게끔 매칭이 되도록 하는 방향 벡터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M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별로 했을 테니까 t-1, t에 대한 그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한된 거는 그 바로 시점 1 차이의 사이에서 그 매그니튜드의 차이가 일정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면은 1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는 바이너리 어떤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된 그 바이너리 밸류들에 대한 평균 값을 어떤 그 피처 값이라고 VIF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바이런스가 있냐 없냐라는 분류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각각 픽셀마다 바이너리에 대한 1 아니면 0에 대한 값이 있을 거고 그것을 프레임 T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평균을 취했을 텐데 그럼 어쨌든 그 형태도 결국 이미지겠죠. 이러한 검은색이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쫙 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표현합니다. 되게 딥러닝 이전의 방법론은 다 히스토그램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널들이 또 어떤 특정한 그리드 사이즈의 커널이 이제 슬라이드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특정한 두 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리드 3x3 그리드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3x3 그리드가 있는데 왼쪽 게 좀 더 인텐시티가 높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인텐시티가 낮고 뭐 이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빈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그 분포 모형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모든 그 블럭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을 컨캐트한 그런 벡터를 이제 어떤 학습 바이런트한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되는 피처 맵이라고 디스크립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용어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립터가 있으면은 그 각각 해당하는 레이블을 달고 이제 뭐 SVM 모델을 써서 분류를 한 게 이 논문의 방법. 구하게 된 이미지를 이게 원래는 3x3짜리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x3에다가 2는 그러니까 결국 t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하여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그러니까 시간축을 고려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NLAN이라는 데이터는 방금 말한 STIP 디스크리터를 사용을 하고 각각 해당하는 뭐 액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이 바이런트 하냐 안 하냐라는 이진 분류에 더 나아가서 그 동영상의 행위를 맞추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셋을 테스트를 해봤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디오 수는 대충 200개 정도, 그리고 동영상은 대략 한 5초 정도 길이가 됩니다. 베이스 라인에서 간략히 살펴보면은 릴레이트 워크에서 다이나믹 텍스처라는 부분이 이러한 방법론이 해당이 되고요. 이게 왜 다이나믹하냐면 이게 이제 이웃하는 수랑 그 이웃하는 그 거리에 대한 반지름에 대해서 이 커널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 LTP를 먼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 LTP는 LBP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서 LBP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또 아까 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또 커널 사이즈만큼 슬라이딩을 할 텐데 해당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GC가 이제 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예제에서는 G0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G1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순차적인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이웃이 8개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주변에 총 8개에 대한 이런 원이, 파란색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웃, 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1로 설정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 이거를 G0, G0랑 비교를 하고, G0랑 G1이랑 비교를 하고, G0랑 G2랑 비교하고, G0랑 G3랑 비교하고,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면 1 값을 주고, 그 바이너리, 그 1, 0에 대한 바이너리를 패턴이라고 보고, 그 패턴에 대한 값을 부여할 때 그 2의 i승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대로 이제 뭐 이웃하는 걸 16으로 두고 반지름이 2라고 하면 이러한 커널이 되겠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웃하는 게 8이고 반지름이 2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들면은 여기 가운데가 6이고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씩 빼서 그 값이 0보다 크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만듭니다. 1, 0, 0, 0, 1, 1, 1 패턴이 되겠고, 그 값에 대한 해당하는 이진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값에 대한 241을 해당 커널에 대한 아웃풋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반대로 LTP 같은 경우는 여기에 3일 쓰여져 있고, 그 범위 또한 1, 0에서 바운드 되는 게 아니라 1, 0, 마이너스 1까지 펴져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베이스라는 이 SIFT라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인데, 이 피처 추출 법, 이것도 결국 동영상에 대한 피처를 뽑는 건데, 이 피처를 뽑을 때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리머 그림을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를 4분의 3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점점 증가를 했을 때 특정 시그마에 대해서 픽처가 커널에 대한 그 가우시안 필터의 시그마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처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오다가 점점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걸 오른쪽 그림을 좀 명확하게 보면은 스케일에 대한 Y축이 이제 가우시안 필터에 대한 스케일이고, X축이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입니다. 가우시안 필터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값이 몰려 있고 그 주변에 값이 점점 낮아지는, 어떤 마치 가우시안의 형태를 가지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필터에 대한 분산이 점점 올라갈수록 X축이 Y축으로 올라갈수록 분산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웨이트의 분산이.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 빨간색 표현이 이제 로컬 특징 피처에 대한 로컬 맥시마가 일어난 표시인데, 결국 이미지가 커지면은 필터 스케일을 좀 더 크게, 이미지가 작으면은 필터 스케일을 낮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렇게 매칭이 됐을 때 좀 더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인베리언트 피처를 좀 더 잘 추출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마치 이미지들을 여러 개 리사이즈를 시킨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리사이즈 시킨 다음에 3개의 층을 쌓고 그 각 층 단계마다 그 가우시안 필터를 다르게 설정해 줍니다. 올라갈수록 가우시안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H인데, 원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우시안 필터를 뭐 작게 해주거나 크게 주거나 크게 변동이 없지만은, 이미지가 굉장히 작을 때 가우시안 분산이 커지면은 굉장히 블러한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사이즈에 대해서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리사이즈 시키고, 이거를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계단에 4개, 5개의 층, 1위 층,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으로 줄인 4개에 대한 5개에 대한 뭐 블러한 그 피처맵, 그리고 이제 더 줄인 이미지에 대한 피처맵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이제 슬라이딩한 그런 아웃풋들을 이렇게 쌓게 되고요. 그거를 각 이러한 이미지를 각각 이전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차이를 낸 게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거에 대한 이게 만약에 5개면 하나 줄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엣지가 굉장히 잘 보이는 반면에 이게 커질수록 엣지가 좀 뭉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각에 대한 네모에 대한 피처 맵이 결국 뭐 결과적으로 뭐 히스토그램을 각도 그리드만큼 블럭을 만들어서 그거 각 블럭마다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또 컨캐트해서 피처맵을 쓸 텐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도 어떠한 특징이 가장 주요한 피처이냐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로컬 맥시마가 어디냐라는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해서 그 특정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면은 쳐서 낮은 값은 날려내고 높은 값은 좀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부분을 키포인트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시안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x, y에 대해서 s는 타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해시안 매트리스 만들고 1차 그냥 도함수 구해서 각각 이 특정한 기준에 5가지 기준에 만족을 하면은 결국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아이젠 밸류 값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도록, 서로 차이가 많이 나도록 설정을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뭐 특정 뭐 코사인, 사인에서 뭐 분산 이런 여러 가지 비전 방법론 사용해서 특징을 보면은 되게 인텐시티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그리드 한번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나서 이거를 뭐 히스토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인데, 특정 이미지가 있을 때 매그니튜드랑 오리엔테이션 나오면은 각각의 뭐 이 픽셀마다 값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 매그니튜드가 있을 텐데, 이 히스토그램 그레디언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각 여러 개의 빈으로 쪼갠 다음에 그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그 값에 대해서 추가를 넣어서 그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뭐 중간에 185는 이쪽 값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85죠. 근데 이제 이게 딱 140에서 180 사이가 아니라 180에서 0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분법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성능을 봤을 때는 그 바이올런트 탐지는 굉장히 여기서 논문 주장하는 VIF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액션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탐지는 오히려 STIP 좀 이거는 뭐 그 블럭을 각 이미지가 아니라 프레임 단위까지 3차원으로 봐서 히스토그램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케블 사이즈가 더 많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 시브에 나오는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이것도 아마 피라미드 형태로 약간 좀 베리언트인데 좀 더 응용이 된 거, 옵티컬 플로우에서 좀 더 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뭔가 좀 이 뭐 주먹이 움직이는 음을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논문은 좀 약간 인트로덕션처럼 되게 딥러닝을 사용한 어떤 인간의 권리랑 뭐 폭력 이런 관련해서 딥러닝 기법을 처음 사용한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약간 좀 네, 오래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일단 샘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뭐 child labor, police violence, refugee, and soldier 이런 게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구글이나 빙이라는 어떤 웹사이트에서 뭐 쿼리를 알렸을 때 뭐 100장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100장을 실제로 봤을 때 좀 쓸만한 게 10장, 5장이면은 총 뭐 100장을 원할 때 85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85장을 또 직접 찾아서 채워서 100개에 대한 이미지를 한 키워드당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100장씩 있으니까 400장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 앞에 나온 구글넷이나 레즈넷, 뭐 VGCnet 이런 걸 다 써서 분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다른 데이터셋에 있는 프리트레이닝 된 컴포넌트를 가지고 오고 400장 이미지를 이 네트워크를 이제 프리즘넷 네트워크에 이제 피처맵을 뽑아낸 다음에 그 피처맵을 이제 SVM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한 케이스입니다. 평가된 매저는 MAP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MAP 같은 경우는 뭐 이 진한 파란색은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비율이 70대 30,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50대 50을 해서 플라자 했는데 뭐 50대 50이 프리시전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플레이스나 VGGM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그런 어떤 CNN 아키텍처에 대한 그 구조를 특징 이름으로 명명했는데 이거 보시면 뭐 CNN Pre-trained on Place 이런 구조는 뭐 컴브1, 컴브2, 컴브3 이런 구조를 사용했고 CNNF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아래의 표같이 그림을 이루어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